저희는 여러 이슈에 대해서 학계 전문가분들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번 네이버 AI 윤리준칙 프로젝트도 이제 학계와 협업의 일환으로 이제 서울대 AI 정책 이니셔티브와 함께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AI 윤리준칙을 만들면서 고민해 왔던 내용, 그리고 과정, 그리고 준칙의 내용 등을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윤리준칙을 만들면서 했던 고민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크게 내용, 방법, 실천 측면에서 세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단순히 AI 윤리준칙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를 넘어서 AI 윤리준칙을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AI 윤리준칙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결과 AI 윤리준칙에 대한 이제 방향성을 저희가 도출하게 됐는데요. 우선 내용 측면에서는 사회가 네이버와 같은 AI 기업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 이해하고, 그리고 네이버가 AI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회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AI 윤리준칙이 실제 현장과 괴리되는 것을 막고 자연스럽게 네이버의 기업 문화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 철학과 네이버가 추구하는 가치가 준칙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방법 측면에서는 AI 윤리준칙을 학계와 함께 만들고 이후에도 학계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가는 모델을 채택했는데요. 내용 측면에서 사회적 요구와 함께 네이버의 관점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려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된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 측면에서는 AI 윤리준칙 적용 사례를 통해서 원칙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AI 윤리준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굴된 사례들이 없다면 윤리준칙은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추상화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리준칙 적용과 현장에서의 AI 활용이 결여되지 않으려면 사례를 통해 원칙을 구체화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같은 방향성을 바탕으로 서울대 AI 정책 이니셔티브와 협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협업 과정을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AI 윤리 준칙안은 이제 작년 2월 서울대 사피가 제안했던 AI 원칙 참고안을 바탕으로 네이버가 AI를 바라보는 관점을 담아 실천 가능한 방향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저희 네이버에서는 지난 3년간 사피와 협업을 하면서 AI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그 학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을 해왔습니다. 네이버는 추상적인 논의보다는 실제 AI 개발 현실에서 사전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AI 효용과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객관적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업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다양한 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AI 정책에 관한 학계 전문가 분들께 자문을 구하게 됐습니다. 서울대 AI 정책 이니셔티브와의 협업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AI 정책 이니셔티브는 네이버의 국내외 임금조정 원칙을 담은 참고안 및 학계 전문적 관점을 제공했고요. 아까 이제 임현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이제 그런 내용들이었고, 네이버는 AI 윤리준칙에 네이버가 AI를 바라보는 관점 및 네이버의 기업 철학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 AI 윤리준칙 수립뿐만 아니라 이제 향후에도 AI 윤리준칙의 이제 실천, 사례 발굴 및 이를 통한 AI 윤리준칙의 개선에 있어서도 계속 이제 협업을 해나갈 예정인데요. 이는 기존에 없었던 AI 윤리 원칙의 새로운 모델을 이제 제시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와 초안 작성 이후에 이제 사내 검토 및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저희가 거쳤는데요. 좀 설명을 드리면은 서울대 AI 정책 이니셔티브가 공동으로 작성한 AI 준칙 초안은 이제 지난해 말에 저희 네이버 개발 리더들의 검토를 받았고, 그리고 지난 3일에는 AI 업무 연관성이 높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온라인 사내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AI 업무 연관성 높은 구성원들은 전체 임원들의 이제 추천을 받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조직과 직군에서 추천된 이제 구성원들이 서울대와 함께 진행한 사내 간담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내 검토와 사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이제 오늘 서울 사피와 공동 웨비나에서 이제 서울 네이버 AI 윤리 준칙을 이제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피와 협업을 통해서 만든 초안은 전문가 5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개의 조항을 좀 말씀드리면 사람을 위한 AI 개발, 그리고 다양성의 존중, 합리적인 설명과 편리성의 조화, 안전을 고려한 서비스 설계, 그리고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 보안입니다. 이제 특히 내용 곳곳에는 네이버가 AI를 바라보는 관점과 네이버의 기업 철학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은 이제 갑자기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회사의 대외적인 발표나 기업 소개 자료에 담겨 있는 내용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위에 있는 것이 이제 그 한성숙 대표님이 지난해 이제 커넥트 컨퍼런스라고 저희 대외 컨퍼런스가 있는데 거기서 발표하신 내용인데요. AI와 로봇 등과 같은 첨단 기술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들의 손에 잡히는 일상의 도구로 바꿔내는 것이 네이버 사업의 본질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 중소상공인 SME를 위한 프로젝트 꽃 프로그램 설명에는 작은 개인이 한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받게 하겠다는 이런 방향성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특히 잘 담겨 있는 게 전문에 잘 담겨 있는데요. 전문을 좀 보시면 전문에는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일상의 도구라는 문구를 통해서 네이버가 AI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고자 했고, 그와 동시에 연결, 도전 및 그리고 다양성이라는 네이버의 이제 기업 철학을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AI 윤리 준칙을 준수한다는 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전문에 이어서 이제 첫 번째 조항에서는 AI 개발과 이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인간 중심의 가치, 즉 사람을 위한 AI라는 점을 이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AI 개발과 이용에 있어 인간 중심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AI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는 기술이지만 세상의 다른 모든 것처럼 완벽할 수 없다는 점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AI가 사람을 위한 일상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며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항에서는 다양성의 존중이라는 가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은 연결의 의미를 더 크게 만드는 가치 중에 하나이고 기술 플랫폼으로서 네이버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네이버의 검색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와 상품 없이 하나의 정보와 상품만 존재한다면 검색의 필요성이 없을 것입니다. 네이버는 작지만 개성 있는 창작자와 사업자가 많아지는 사회, 그리고 이를 통해 더 많은 다양성을 연결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해서 AI 윤리 준칙에 다양성을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이제 더 많은 다양성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 왔는데요. 두 번째 조항에서는 앞으로 AI 서비스에서도 합리적 기준 없는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AI를 개발하고 이용하며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경험과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다는 방향성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조항에서는 국내외 인공지능 원칙에서 제시된 항목 중에 하나인 투명성의 실현의 방법으로서 AI 서비스에 대한 설명 책무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설명의 범위에 있어서 그 설명이 사용자에게 과도하거나 이해가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에는 서비스 자체의 편리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편리함을 추구하면서도 사용자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AI 서비스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겠다는 점을
명시를 했습니다. 네 번째 조항에서는 인간 중심의 가치를 바탕을 두고 구체적인 안전의 기준으로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제시했습니다. 세부적으로 AI 서비스 설계에 있어서 사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설계, 테스트, 배포, 그리고 배포 이후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을 명시했습니다. 다섯 번째 조항에서는 네이버 프라이버시 센터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AI 서비스 맥락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책임과 의무를 넘어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는 점을 명시를 했습니다. 현재 네이버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AI 서비스에 있어서도 최초 설계부터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즉 개인정보 보호를 적용한 서비스 설계 원칙이 적용됨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전문과 5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네이버 AI 윤리 준칙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체적인 준칙의 모습은 이렇고요. 내용은 이렇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준칙을 서울 사피와 같이 만들면서 아까 이명 교수님이 많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요. 아직은 이제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이 시도되고 있는 중이어서 저희도 이제 저희 문화와 맞게 여러 단계적인 실험을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와 함께 진행한 이제 온라인 사내 간담회도 그중 하나라고 생각되는데요. 사실 AI 업무 관련성이 높은 다양한 직군의 구성원들이 한데 모인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처음이고 이것이 이제 앞으로 진행할 윤리준칙 실천을 위한 실험의 시작 단계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뭐 참여하는 구성원의 범위도 더 유연하게 뭐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 사내 간담회에 참여하신 구성원분들 대상으로 뭔가 유연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마련해서 프로젝트 진행 또는 서비스 개발 시에 AI 윤리준칙과 관련된 사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그리고 사내 구성원들이 이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AI 윤리준칙과 관련된 궁금한 사안들을 문의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이제 필요할 경우 사피아 같은 이제 학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윤리준칙을 실천하는 방법의 일환으로서 사피와 같이 리포트를 발간하는 방안도 이제 논의하고 있는데요. 커뮤니케이션 채널에서 다뤄졌던 내용을 대상으로 사피와 함께 사례 중심의 이슈 페이퍼를 작성해서 외부에 공개하고 이슈 페이퍼로 다뤄진 내용들을 포함해서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운영 경과를 뭐 프로그레스 리포트로 발간하는 이제 방식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AI 윤리준칙의 사회적 가치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실제 사례들이 축적되면 발표된 AI 윤리준칙을 수정하거나 세부 영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준칙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시간과 자원을 들여서 학계와 협력하는 모델을 통해서 이런 AI 윤리준칙을 만들 수 있었지만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뭐 시간과 자원이 부족해서 이 같은 노력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근데 이제 AI 영역의 이슈라는 게 이제 이루다 보듯이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기 때문에 AI 윤리준칙을 통한 이제 고민과 그리고 협력 네트워크를 스타트업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계기도 이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스타트업은 각자 기업 철학에 맞는 AI 윤리 원칙을 설계해서 노하우를 쌓아 나가고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AI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고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저희 안에서 여러 가지 경험이 쌓인 이후에 이제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네이버 AI 윤리
준칙을 만들고 공개하는 것은 이제 저희는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I 윤리 준칙이 이제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실천해가는 조직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